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모형입니다. 목표 중심 평가 모형입니다. 이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프로그램의 진행 전에 설정한 프로그램 목표를 중심으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프로그램의 어떤 결과에 여기에는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결과 중심형 평가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표 중심의 어떤 평가의 장점은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어떤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자는 평가 목표의 어떤 명확성에 의해서 시간적인 어떤 소모와 장애를 줄일 수 있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어떤 성과를 쉽게 수량할 수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프로그램 목표의 미달성 시에 이 원인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에 중점을 둔 이 평가 방식에 의해서 의도치 않은 어떤 긍정 혹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누락되거나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목표 중심 평가 모형에서 타일러의 행동 목표 모형입니다. 이 타일러는 행동 목표 모형은 평가의 기준으로 분명하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기술된 이 행동 목표를 여기에서는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행동 목표 여기에서는 타일러의 행동 목표는 행동 목표 모형이라고 불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에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를 평가를 위해서 이 제한된 평가 모형인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 후에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다양한 범위에 적용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어떤 평가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제도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떤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 그다음에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의 어떤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동 목표 모형의 우리가 절차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타일러의 행동 목표 모형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는 목표 선정서부터 가치 판단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목표 선정에는 참여자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어떻게 돼요? 설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명시는 이 행동 목표, 프로그램의 목표를 행동 목표로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술한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구 제작은 이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선정하는데 개발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료 수집은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이 대상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의 달성도를 이제 평가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의 두 번째 프로버스의 어떤 간근 모형이다. 간근 모형. 그래서 이 프로버스의 간근 모형은 프로그램의 여기는 목적과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즉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간격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는 격자 평가 모형, 여기에서는 이 간극 모형을 격자 평가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불리기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평가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표준
그 다음에 스탠다드죠, 표준, 성취, 그 다음에 비교, 이러한 요소를 사용해서 실제 프로그램과 실행 단계의 간격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와 실제 진행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규명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목표와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또 것이 있고요. 자, 프로그램의 환경과 이 참여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서 외부의 평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런 프로그램 현장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근명의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 설계에서부터 비용 및 효과 분석이 있는데, 이 설계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투입, 여기에서는 인푸트, 진행은 뭡니까? 프로세스, 산출은 아웃푸트, 이런 어떤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는 단계로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이제 설계 단계고, 투입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의 평가의 어떤 표준 및 준거를 열거한 후 이 적합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참여자들의 어떤 능력, 학습, 환경, 이런 것들이 이 평가의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 과정 분석은, 자, 프로그램에 의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화의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기는 강사와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활동,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결과는 여기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실행 단계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면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가에 포함되는 목표의 참여자가 설정한 목표뿐만 아니라 강사가 설정한 목표도 포함된다. 평가에 포함되는 여기는 참여자가 설정한 목표뿐만 아니라 강사가 설정한 목표도 같이 포함된다.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함에 대해서 여기서는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교해서 이제 분석하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간근 모형은 여기에서는 격자 평가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런 어떤 절차는 이런 것에 이루어지구나 있구나. 그래서 절차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목표 중심 평가 모형에서 여기는 이제 세 번째 하몬드의 3차원 모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몬드의 3차원 모형은, 자, 평가, 이 3차원 어떤 면에서는 평가의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떤 경계하고, 평가 과정이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는 평가 과정이 여기는 체계적이고, 이것도 구체적이라는 거죠. 구체적. 체계적이고 여기는 구체적. 이러한 요소를 사용해서 이제는 구조한다면 이러한 어떤 평가의 신뢰도, 여기서는 평가의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3차원 모형의 평가 목적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평가의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에 필요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를 위한 이 3차 모형의 3차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기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집단이 있고, 활동,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차원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형이 이제는 우리가 하몬드의 어떤 3차원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3차원 요소들이 각기 다른 어떤 하위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위의 어떤 그런 조건이 존재하는데, 그 하위 조건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은 하위 요소로서 조직이라든지 내용, 방법, 설비, 비용의 이 하위 요소를 지니고 있고, 조직은 프로그램에 사용된 어떤 시간적 요소와 참여자들의 어떤 학습과 관련된 어떤 수직 수평적 이러한 공간적인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내용은, 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말하고, 방법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설비와 비용은, 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교육적 환경과
그 다음에 투여되는 비용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참여 집단은 참여자와 그 다음에 강사, 행정가,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학부모, 지역사회 이런 하위 요소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집단들의 특징은 여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지리적 특성, 연령적,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경제적 특성 이런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프로그램의 어떤 수정과 보완과 같은 이러한 효율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행동은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 행동 이런 하위 분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참여자의 어떤 행동 변화를 의미하므로 각 하위 영역에 맞는 행동적인 진술로 여기는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 모형의 어떤 절차는 법인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결정을 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결과 보고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첫 번째는 이제 목표 중심이었었고, 이제는 그 다음엔 의사결정 중심 평가 모형이다. 자, 의사 중심 평가 모형은 프로그램의 평가의 목적이 뭐냐?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결정에 어떤 면에서는 목적을 여기는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자, 여기에서 이를 위해서 의사결정에게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폐지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근거 자료를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평가 이런 어떤 각 단계별로 이 평가를 진행해서 의사결정자에게 어떻게 돼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보 처리 모형으로 이제는 칭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정 중심 모형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의사결정 모형은 이제 과정 중심 모형. 과정. 그래서 의사결정 중심 평가 모형의 어떤 장점과 우리가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의사결정 평가 모형의 장점은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평가해서 참고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 프로그램의 성공과 여기는 실패 요소의 어떤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이해를 여기에는 이해를 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단점은 자, 정보를 검토하기 때문에 평가 자료가 어떻게 돼요?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의 어떤 개선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자는 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권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를 위한 이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보와 이 자료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결정 모형에서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이제 CIPP, 이 CIPP인데 여기에서는 이 CIPP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상황과 투입과 과정과 산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상황은 여기에서 이제 그 앞글자만 딴 겁니다. 그러죠? 앞글자만 따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뭐냐면 이 콘텍스트 상황. 그 다음에 과정은 뭐예요? 과정은 여기서는 과정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투입은 인푸트. 그 다음에 산출은 여기에서는 산출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프로텍트라고 해서 또 산출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 아웃푸트 이렇게 될 수 있죠. 아웃푸트 변화 여기에서는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러는 우리가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사결정 중심 평가 모형에서 이제는 CIPP 모형입니다. 이 CIPP 모형은 이제는 이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만든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의해서 개발된 모형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자에게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평가의 목적으로 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평가를 프로그램의 목표 결정을 위한 어떤 정보,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위한 정보,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실시와 개선을 위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유지와 폐지, 그다음에 재실행에 요구되는 이 정보의 제공으로 평가의 절차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어떤 실행의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평가서부터 우리가 산출평가까지 우리가 4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상황평가는 자, 맥락적 평가로 불리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공 전에 주변 환경과 프로그램의 목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투입은 자,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자원이죠. 자료와 어떤 면에서는 전략,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이 자원을 파악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과정평가는 실행 단계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할 결과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서 실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과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출평가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산출된 결과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이제는 참여자에게 나타난 이 변화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IPP 모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해서 살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모형을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그 모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다양한 모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할 모형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이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CSE 모형입니다. CSE 모형은 뭐냐면, 자, 이 이름을 개발한 자가 누구냐면 알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알킨. 이 개발자가 알킨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무한 평가연구소에서 여기 또 앞자만 따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앞자만 따가지고 이제는 여기에서 이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기에서 보면 Center for the Study of 여기는 E자라고 쓸 수도 있고 A자라고 쓸 수도 있고 Evaluation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이 모형은 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냐면, 자, 평가 실시의 목적은 의사 결정자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요약하고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실행과 이 프로그램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을 우리가 이제 분류해서 평가할 것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SE 모형의 어떤 실행 절차는 자, 체제 사정 평가와 프로그램 계획 평가, 그다음 프로그램 실행 평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선 평가, 프로그램 승인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다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뤄가는데 여러분들의 이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을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가져 끄집어내고 그것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판단 중심 평가 모형입니다. 판단 중심 평가 모형. 자, 판단 중심 평가 모형은 자, 평가의 목적을 프로그램의 어떤 장점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장점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가치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평가의 신뢰성을 중시한다. 일단 평가의 신뢰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뭐든지 평가는 어떤 면에서 신뢰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평가의 어떤 신뢰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 위해서 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이 기술을 사용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판단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갈 때 여기에서는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를 위해서 전문가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판단을 위해서 어떤 표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는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중심 평가 모형은 자, 평가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그다음에 사용되는 표준에 따라서 여기는 장점과 단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판단 중심 평가 모형에서 첫 번째 자, 평가 인정 모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인정 모형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플렉스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초기에 이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뭐냐면 자, 초기에 대학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그 설립 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이 이제는 이 그 평가 인정 모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런 방식의 그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사진, 그다음에 교육 방법,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어떤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여기에서는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KS 마크는 어떤 특허청의 특허청의 어떤 심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어떤 표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표준을 통해서 자, 프로그램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평가 인정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평가에 필요한 어떤 표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표준과 관련된 판단 요소 이거를 구성하는 거다. 판단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평가 인정 모형의 절차를 보면 자, 표준 설정을 하고 자체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를 하고 최종 평가를 한다. 그래서 표준 설정을 해보면 자, 특정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갖춰야 할 이 표준을 정하고 아까도 계속 표준 얘기를 하죠. 자체 평가는 표준의 달성들을 확인하고 그다음 현장 평가는 여러 가지 어떤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서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의 상황을 확인 및 관찰한다. 최종 평가는 어떻게 돼요? 현장 평가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최종적인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가 인정 모형의 우리가 절차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자, 탈목표 모형입니다. 이 탈목표 모형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탈목표 모형은 그 스크리븐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제한된 어떤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 기존의 목표 기준 평가가 목표에 대한 어떤 도달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통해서 의도했던 1차적 성과만을 확인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는 이 부수적 효과를 간과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어떤 실제 효과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의도적 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모두 평가하는 방식. 그래서 기존의 평가 어떤 그 목표 기준 평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이 탈목표적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는 의도하지 않는 어떤 부정적 효과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떨어지지만 이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가치보다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긍정적인 부수 효과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이를 위해서 탈목표 모형은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도에 기반한 어떤 1차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를 2차적인 요인으로 이제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탈목표 모형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시행 및 관찰서부터 사실상 효과 분석까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목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감정 비평 모형입니다. 감정 비평 모형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자, 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객관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의 평가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직관과 통찰이 중시되는 이 예술 분야, 그다음에 어떤 면은 예술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감정과 비평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를 위해서 평가의 교육 비평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감정할 때 사용되는 이 미술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 절차와 이 기술을 평가에 적용한 여기에서는 감정이라든지 이 비평, 이것을 우리가 감정 비평 모형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비평 모형에서는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가의 어떤 경험과 통찰, 그리고 전문가적인 어떤 논리성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의 실제와 이 장단점에 대해서 질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이것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감정 비평 절차는 실제 사상에 대한 감성부터 결론 도출과 제안까지 우리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는 자연주의 평가 모형입니다. 자연주의 평가 모형은 이제 교류적 평가하고 조명적 평가, 그다음에 반응적 평가가 있는데 이 교류적 평가는 뭐냐면 자, 여기 교류적 평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성과보다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과 여기서 보면 이 갈등과 그다음에 어떤 원인, 내용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서 의사결정권자가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는 교류적 평가다. 그래서 이 교류적 평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절차는 관찰 작업서부터 결론 도출과 제안 이렇게까지 이루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연주의 평가는 이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자연주의 평가 모형에서 두 번째는 조명적 평가다. 이 조명적 평가는 여기에서 자, 프로그램 제작의 어떤 이론적 근거와 목적, 개발 과정, 운영 절차, 실시 과정, 문제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의 어떤 전반에 관련해서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여기 어떤 접근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측정과 예언보다는 기술과 해석을 통해서 변인의 통제와 조작보다는 교육적 맥락에 대해서 여기는 구체적인 형태로 현상적 방식으로 기술하는 평가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적 평가 모형에서는 자, 프로그램의 어떤 일부의 특성이나 그 다음에 일부 변인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고는 전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변인 간의 어떤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상호 관계를 규명하도록 이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반응적 평가는 여기에서는 자, 어떤 것이냐면 자, 종합 실성 모형을 주장한 여기는 이제 어떤 스테이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종합 실성 모형과는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 초대가 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존재하기보다는 정보를 얻기에 중시되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반응적 평가 모형은 뭐냐면 이 평가의 진행 중에 여러 관계 인사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식. 그래서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요구에 따라서 정보 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 이것을 정해서
관찰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가와 관련된 이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수시로 어떻게 돼요?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거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융통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평가자와 관련 인사들의 어떤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응적 평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해설적 평가입니다. 해설적 평가.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빨리 끝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적 평가는 뭐냐면 이 과학적 접근과 예술적 접근의 이 장점을 엮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직관적 통찰과 주관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 예술적 접근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실제적인 가치와 관심사를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설명하는 이 평가 방식을 여기에서는 해설평가라고 했다. 그래서 해설평가의 어떤 절차도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다른 관점의 평가 방법에서 고객 중심 평가 모형이 있다. 고객 중심에는 뭐냐면은 자, 소비자들에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래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라는 평가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고객 중심 평가 모형은 자, 과도한 프로그램 정보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 참여자들에게 명료화된 이 정보를 제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일정 이상의 질이 유지된 이 고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어떤 그런 절차서부터 내용들이 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법정 재판 평가가 있다. 그래서 법정 재판 평가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자, 재판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들, 그 다음에 원고와 피고와의 어떤 대립되는 주장을 듣고 어떻게 돼요? 판결하거나 중재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재판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라든지 프로그램의 설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업 방법 이런 게 어떤 적합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평가 방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런 찬반 토의식 모형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왜냐면 적합성, 효율성 이런 어떤 그런 원과 피고 대리인들이 와서 이제 찬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찬반 토의식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찬성자와 반대자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있다. 그러나 공정성과 객관성 이게 객관성 그리고 공개성을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중시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그런 평가 모형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 일일이 그 평가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 이 내용이 좋겠다면 그 내용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아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평가 모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쉽고 편안한 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쓰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10장 자, 청소년의 어떤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의 어떤 주요 모형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요즘 많이 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바쁜 시기에 정말 강의 듣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조금만 참고 또 인내하시면 한 학기가 끝납니다. 여러분들한테 화이팅 하시고 일단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